자, 지금 뭐 현역가왕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 현역가왕 영상을 특히 미스트롯과 더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새로운 플랫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함께 글자를 쓰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해도가 쉽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가 이 오른쪽에 뭐야 이거는 하시지 말고 요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히 뭐 메모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기사 내용과 많은 스포일러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드리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현역가왕 선공개 무대가 다 등장했습니다. 전유진 양과 가수 린 씨의 이 무대 선공개 영상들이 다 올라왔는데 각각 1절 정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 예신앙초 이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린, 김다현 뭐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탑7 뿐만이 아니라 탑3 진선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굉장한 이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 굉장히 독특한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투표 1위를 한 전유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호흡과 발성, 창법이 아주 빛이 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극도의 부담감 속에서 펼쳐낸 무대다.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유진 양이 워낙 뭐 결승 무대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게 팬카페 활동도 하고 투표도 하고 스밍하고 이런 팬들만이 아니라 그냥 현역가왕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예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유진 양의 지금 이번 기사를 보면 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호흡, 발성, 창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전유진 양이 이번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최고의 극찬을 받으면서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 지었다. 그 이후에 결승 라운드까지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이기는 한데 자,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전유진 양이 여기에서 한번 휘청거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전유진이라는 이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바로 제작진의 시청률 때문이다.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막 계속 올라와요. 현역가왕 17세 전유진 방출 위기에 흔들리는 심경 고백. 무슨 말일까요?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16일 방송된 현역가왕 8회에서는 준결승전 최종 멤버가 선발이 된다. 전유진은 1라운드에서 12위를 차지한 탓에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에서 고득점, 높은 점수를 얻어야만 준결승에 안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유진은 2라운드 무대에 나서기 전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보다 무대를 끝내고 오는 후폭풍이 더욱 힘들다. 극도의 부담감과 고충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시합이 마음이 편하고 그 시합을 뛰기 위한 훈련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전유진 양이 말했던 저 노래 무대에 대한 부담감은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무대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공허하다. 전유진 양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그런데도 공허하다라는 기분을 느낄 만큼 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역시나 어린 10대 소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력은 굉장한 천재이지만 마음만큼은 여린 10대 소녀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만 아직 어린 이 학생들에게 시청률을 위해서 떨어뜨릴 것처럼 했다가 다시 붙여줬다가
이거 현역 가수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 전유진 양 결국 무대에 오른 이후 이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호흡, 발성, 창법으로 노래를 완성하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죠?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신동엽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유진 양이 얼마 전 기말고사를 봤다. 결과는 안 들어보는 걸로 하겠다. 라면서 농담을 던져서 분위기를 풀어냈죠. 그런데 이 대성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굳이 기말고사를 봐야 되나 싶다. 쉽게 말해서 학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 전유진이라는 가수로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여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보다도 가수로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더 대단하다라고 같은 빅뱅의 멤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유진은 천재 가수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뱅 하면은 사실 뭐 트로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가요계에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무대를 끝낸 전유진 양은요, 너무 떨려서 잘 못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하여 위기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결국 전유진은 방출 위기를 벗어나서 준결승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결승까지 진출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이 전유진 양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대목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경연방송 프로그램에 나온다라는 것도 참 큰 부담감일 텐데 어찌됐건 제작진 입장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거는 바로 현역가왕에서 굉장히 밀어준다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었던 가수 린 씨가 눈물의 열창, 너무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가수 린 씨 하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또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오죽했으면 김다현 양과의 승부에서 그렇게 많은 가사 실수가 있었음에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로 지금까지 호평을 받아왔던 참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눈물의 열창을 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가수린 방출 위기에 오열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너무 자만했던 게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수린 씨가 이때까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혹평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15년 차의 가수 활동 동안 15년 차 가수 활동 기간 동안 처음 듣는 혹평이라 오히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평을 소중하다라고 말할 만큼 오히려 혹평 듣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말하는 참가자가 가수 린이었는데 오히려 오열하면서 너무 내가 자만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수 린 씨의 무대 선공개가 됐죠. 기사를 읽어보니 가수 린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무대 위에서 눈물의 열창을 터뜨려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가수 린 씨는 한일전을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가수 린 씨가 부른 노래는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트에 도전했고 동영상 조회수만 도합 600만 뷰에 달하는 트로트 영년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했지만 본선 3차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 류원정 씨에게 28점 차이로 패배하며 공동 10위를 기록하여 방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앞이 캄캄하다.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라며 후회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처럼 우승 후보였던 가수 린 씨도 이번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는데 중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열창을 터뜨리며 회심의 반격을 노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린의 무대가 끝나고 나니까 한 마스터는 혹시 트로트를 따로 배운 적이 있냐?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 하기 정말 쉽지 않다 라고 했더니 린 씨는
제가 주로 해왔던 음악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었다라고 말한 뒤에 울컥하며 이렇게 눈물을 터뜨린 거죠. 결국 리는 마스터 점수를 다 받고 난 뒤에 휘청거리며 무대 뒤로 가더니 제작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겁난다 라며 펑펑 눈물을 흘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거죠. 준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린 씨가 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제작진도 갑자기 수습에 나설 정도로 굉장히 오열했다라고 해요. 그냥 오열이 아니라 폭풍 오열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작진은 누구보다 트로트 장르에 진심을 내비친 린이 라운드를 거듭하며 린표 트로트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현역들이 역대 최고의 역량을 드러낸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을 지켜봐달라. 자,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왜 린이 이렇게 오열했느냐?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현역가왕 제작진의 이 시청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가수 린 씨도 앞에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고, 전유진 양도 사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김다현 양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혹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김다현 양은 엄청난 뒤집기 한판 무대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유진 양도 완벽한 호흡, 발성, 창법으로 극찬을 받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수 린 씨 보면 어떻습니까? 가수 린 씨도 똑같아요. 이때까지 혹평을 받은 적이 없다가 류원정 씨와의 무대에서 혹평을 받은 뒤에 자, 이 마스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뭐라 했겠습니까? 아마 칭찬했을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긴장이 풀렸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다현 양도 전유진 양도 가수 린 씨도 다 눈물을 쏟아내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죠? 아니, 눈물파리, 감성파리 그만해라. 어린 친구들이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짜면서 감정이 호소하냐라고 하셨던 분들, 자, 보십시오. 23년차 가수도 오열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현장의 분위기는요, 방청객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점수 결과에 대해서는 가수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방청객들조차도 역시나 심사단인 거죠. 그러니 이 점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청객 심사단과 마스터단의 점수, 평가, 이것만으로 자신의 무대가 최종 점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혹평을 듣고 나면은 아, 나 탈락하나 보다, 이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호평을 받으면서 부활하게 되면 사람이 좌절해서 다시 희망으로 돌아왔을 때 긴장이 풀리고 눈물을 쏟게 되잖아요. 아마 가수 린 씨도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작진 입장에서 얼마나 시청률에 많은 부분 목을 메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팬들이 꼽은 뒤집기 한판 후보곡으로서 서울가 살자 무대까지 추천할 만큼 굉장히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역가왕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는 사실 여러가지 노래가 예상이 됐지만 서울가 살자 노래가 아닐지라도 전유진이라는 참가자는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불렀던 어떤 무대가 됐건 항상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곡 무대를 하게 될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팬분들의 반응과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참가자도 눈물을 쏟고,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유진 주저앉았다. 무대를 끝낸 뒤에 후폭풍 더욱더 힘들다. 전유진 양도 바닥에 주저앉았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호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현역가왕이 얼마나 이 참가자들에게 큰 부담감을 지금 주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목들이다라는 거죠. 이 전유진 양도 김다현 양도 가수 린 씨도 나아가 아직 이런
대우를, 홀대를 받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 누가 됐던지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결승 무대 방송이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시청률 하락한 미스트롯3가 현역가왕 방해 작전에 나섰다. 미공개 영상을 동시간대에 방영하여 맞대결을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스트롯3가 시청률이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미공개 방송분을 결국 이제 와서 현역가왕이 방영하는 시간대에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 시간 등의 이유로 다 보여주지 못한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독특한 거는 방송이 되는 시간대와 날짜가 바로 현역가왕이 방영되는 시간대와 날짜에 미스트롯3의 미공개 방송분이 방영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스트롯3만을 나무라기가 애매한 게 현역가왕도 똑같은 일을 불타는 트롯맨 때부터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양쪽 방송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라이벌 기세를 띄우면서 해나가고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글쎄요, 과연 현역가왕이 완전한 역전으로 요번 방송편부터 치고 나갈 것인지, 미스트롯3가 요번 다음 방송에서 또 반전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가게 될지는요, 글쎄요, 현역가왕의 가수 린, 전유진, 김다현, 이런 우승 후보 참가자들을 얼마나 제작진이 교묘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나뉠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김다현, 전유진, 린 탈락 후보 토할 것 같다. 컨디션 난조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다현,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지금 이미 결승전까지 다 스포일러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번 더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에 등극한다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유진 양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다현 양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상태예요. 김다현 양 얘기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전유진 양에 이어서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2차 라운드 뒤집기 한판 대결로 지금 최악의 부진을 딛고 기사회생 할 수 있냐 없냐, 많은 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다현 양은 어땠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됐었다, 속상했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들에게 위로를 받던 김다현 양의 저번 한국 대결에 이은 뒤집기 한판 무대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다현 양 스스로도 왜 우는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정작 이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봐도 뒤집기 한판에서 김다현 양이 압도적인 점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고점을 획득하면서 김다현 양의 이 어찌 보면 오욕의 세월이었죠. 이 현역가왕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제작진과 서혜진 PD의 이런 꼼수 시청률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객분들도 웃고 울고 또 김다현 양도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는 경우는 저는 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부터 국민 가수로서 평가받고 있었던 가수가 김다현 양이라는 평가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김다현 양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김다현 양 눈물로 우승 차지하는 거냐, 감성팔이 그만해라, 우는 거 지겹다, 기껏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악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팬분들은요,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얼마나 하찮은 악플입니까? 오죽이나 지적할 게 없으면 나이가 어리고 자꾸 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두 개 말곤 꼬집을 게 없죠. 노래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김다현 양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단 마스터들이 이 극찬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극찬을 쏟아냈어요. 물론 이번 현역가왕의 한정에서 사실 이 심사위원단 마스터들의 참 이상한 편파 판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김다현 양은 사실 국민 가수를 향하여 굉장히 근접해가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고, 동 나이대에서는 뭐 거의 전유진 양을 제외하고선 이변이 없는 한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들도 현재 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 이런 김다현 양의 헐헐헐 노래 무대는요, 미스트롯 2 때부터 이미 유명세를 달리했습니다. 결국 40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헐헐헐 노래가 뭐 김다현 양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많이 불렀는데, 특히나 강력한 우승 후보 라이벌로 꼽히는 전유진 양이 또 불러서 유명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미스트롯 때부터 시작해서 현역가왕 때까지 정말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강력하게 우승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나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다현 양이 굉장히 놀라운 스포일러가 하나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준결승 라운드 다 촬영이 끝났고요. 결승 라운드 촬영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승 진출자 10명이 꼽혔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의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요번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무려 준결승 진출 시 몇 등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건 뭐 저도 스포일러를 들은 거기 때문에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참가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서 관객 점수와 이 라운드별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요번에 방영되는 준결승 진출자 14명 중에 순위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다현 양이 아시다시피 18명 중에 18위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집기 한판 무대 261점을 받으면서 무려 몇 등인지 아세요? 탑5까지 올라가면서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했다라는 현장 방청객들의 증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뭐 소씨 어디서 그런 자료를 듣냐, 가짜뉴스 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종 커뮤니티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서도 가짜로 증언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때까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 흐름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죠. 제가 이미 김다현 양이 요번 뒤집기 한판 무대가 공개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대결에서 김양과 엄청난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지만 결국 뒤집기 한판에서 김다현 양이 탈락하지 않고 기사회생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 현역가왕 시청률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다현 양이 261점을 받았고 앞에 있었던 점수랑 합산을 하면은 400점이 좀 안 되는 점수입니다만, 그 점수의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대다수의 참가자 14명 안에 포함돼서 결국 준결승에 진출하는 참가자들 대다수도 김다현 양보다 점수가 안 되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되는 현역가왕이 얼마나 이제 대놓고 참가자들을 잘라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참 대이변과 격변의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다현 양이 그냥 준결승 라운드, 결승 라운드를 진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출을 했느냐?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김다현 양이 진출한 결승전 라운드는 아직 녹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1라운드, 2라운드로 나뉘는 이 준결승 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김다현 양이 요번에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득점으로 준결승 라운드 진출을 무난하게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다현 양과 다음 준결승 라운드를 펼치는 가수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혜신 가수 되겠습니다. 자, 이 박혜신 가수와 김다현 양이 듀엣 무대를 펼친다라고 지금 많은 스포일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듀엣 무대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준결승 라운드 역시 1라운드, 2라운드로 이렇게 경연이 펼쳐지는데 1라운드는 두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듀엣 무대, 그리고 2라운드는 솔로 무대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놀랍냐? 우리가 방금 앞에 봤었던 경연의 시스템이 뭐였죠? 김다현 양이 고득점을 받고 또 엄청난 점수 차이로 눈물을 흘렸던 라운드가 뭐였죠? 1라운드가 한국 대결, 2라운드가 뒤집기 한 판이잖아요. 근데 이거 구조를 보면 한국 대결도 두 명의 가수가 불러서 한 명이 탈락하는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명의 가수가 불러서 한 명이 패배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번에 불려진 뒤집기 한판 무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준결승 1라운드도 두 명이서 노래를 부르고 2라운드에 한 명이 부르는 솔로 무대를 간다. 아니 그러면 한국 대결과 듀엣 무대, 뒤집기 한판과 솔로 무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한국 대결은 노래 하나를 두고서 두 가수가 경쟁을 하는 무대였고 아시다시피 이 뒤집기 한판 무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점수를 받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똑같은 형태의 무대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한국 대결과 듀엣 무대라고 이름만 바꾼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불러서 한 명은 탈락하던 이 한국 대결 무대와 듀엣 무대는 이름처럼 다른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듀엣 무대는 2인 1조의 팀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준결승에 몇 명이 진출했습니까? 맞습니다. 14명이 진출했죠? 그러면 이 14명의 가수를 2명씩 짝지으면 몇 개의 팀이 탄생합니까? 7개의 팀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마치 현역가왕 최종 결승 라운드 탑7을 상징하는 7개의 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결승 1라운드는 7개의 팀이 2인 1조로 듀엣 무대를 먼저 펼치는데 여기에 김다현 양과 함께하는 가수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박혜신 가수다. 이 박혜신 가수는 어떻습니까? 앞서 요요미 씨와의 무대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한 강력한 탑7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10명 중에 7명이 포함되는데 박혜신 씨는 이 탑7 안에 유력한 인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우승 후보와 노래를 부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탈락 후보와 부르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우승 후보와 부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혜신 씨가 사실 이번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도 24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무난하게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듀엣 무대를 바로 김다현 양과 함께 하게 되면서 김다현 양 역시 어떻습니까? 이 듀엣 무대에서 박혜신 씨와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솔로 무대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제가 앞서 전유진 양의 순위도 말씀드렸지만 김다현 양 역시 사실 굉장히 고득점으로 결승 라운드를 진출했다. 이런 지금 스포일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준결승 라운드는 이렇게 개인 점수를 받는 솔로 무대와 또 이 전유진 양이나 김다현 양이나 굉장히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한국 대결처럼 두 사람이 듀엣 무대를 펼치는 라운드, 이 두 개의 라운드를 통해 결승 진출자가 가려졌는데 그 중에 전유진 양에 이어 김다현 양 역시 굉장한 고득점을 받으면서 진출을 확정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현역가왕 아시다시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MBM 뮤직에 들어가 보면 이미 뭐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 조회수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함께 다음 주에 듀엣 무대를 펼칠 박혜신 씨의 노래 무대도 52만 조회수로 굉장히 높아요. 이 강혜연 씨가 12만 회를 기록한 걸 보면 이 박혜신 씨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인데 그것보다도 3배 이상 많이 나온 게 김다현 양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노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조회수 파급력을 김다현 양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전유진 양과 거기에 이어 김다현 양까지 굉장한 고득점을 받으면서 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 스포일러가 신빙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다현 양이 또 직접 밝힌 깜짝 놀랄 스포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스포일러라고 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김다현 양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김다현 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20시간 전에 이런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주차장에서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잘 보세요. 다 나잇이라면서 저녁 인사를 전달했는데 오늘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김다현 양이 입고 있는 요 복장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의 치마를 상징하는 요 귀여운 복장, 약간 세일러문이 생각나는 만화 캐릭터 같은 복장인데 이거 김다현 양이 왜 입고 있을까요? 행사를 갔을까요? 그럴 리 없죠. 왜냐? 현역가왕 스케줄링이 굉장히 지금 결승 무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도 해야 하고 아마 다른 일정보다는 가급적 라디오 출연이나 행사를 하더라도 서울 근교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건물 주차장이고 누가 봐도 방송 출연 복장으로 눈에 보여집니다. 이 많은 누리꾼들은 이 복장이 바로 김다현 양이 이번 준결승 라운드 때 입었던 복장이 아니겠냐. 그와 더불어서 박혜신 씨와 지금 무대를 펼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박혜신 씨도 요요미 씨와 저번의 무대가 좀 파격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활달하고 신나는 노래 무대보다는 굉장히 감성에 사로잡힌 무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섞인 무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 김다현 양의 의상을 놓고 미루어 볼 때 이 두 사람이 펼치는 듀엣 무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활달해 보이는 공주님 같은 복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컨셉의 노래 무대를 박혜신 씨와 갖는다라는 건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보여줬던 그 어떤 무대보다도 활발하고 신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무대가 펼쳐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노래인지 정확한 곡명에 대한 스포일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이 두 사람이 함께 해왔다면 이 두 사람이 심사위원단 마스터들과 시청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충격의 반전 무대를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하니 이거 준결승 라운드가 다 끝나지도 않은 아니죠. 준결승 라운드가 방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궁금해지고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